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희입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그 아파트 담벼락에 능서화가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쫙 펴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하여 그 활짝 핀 그 꽃을 보면서 과연 내 인생에 저렇게 활짝 핀 그 아름다움은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로 지금이 금과 같은 시기다. 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나이에 하면서 꿈을 접으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더워도 지금 순간에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이 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앉을 자자로 합니다. 이 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얘를 살펴보면요, 요 양쪽에 사람인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토자의 결합이에요. 우리 고대에는 이 자식 생활을 했다고 하죠. 또 당연히 자식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원시 시대에 막 어떻게 입식 생활을 하기 처음부터 시작했겠어요? 네, 자식에서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입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겠죠. 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뜻에서 앉을 자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자와 관련해서는 좌석이 있겠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바로 좌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앉다라고 하는 것 외에 몸목과 연관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좌. 우리 역사에 보면요. 그 연좌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 연좌제가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저지르면 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 사돈의 팔촌까지 다 꽥 사형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연좌하게 되면 그 이따을 연, 그 이을 연 해서 나와 나란히 연결, 이웃되는 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아주 무시무시하죠? 네, 하여 앉다, 자리, 연좌, 연관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 무리 중자예요. 이 무리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 자를 살펴보면요, 얘는 피혈자입니다. 피혈자에 이 아래 글자는 이상하게 생겼죠? 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 사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여 이렇게요. 사람 인변의 변형에다 양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서 같은 한자가 두 개 이상이 되면 걔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크게 되죠. 하여 여기에서도 이 세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사람의 무리를 나타내겠어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이 태양 아래서 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태양이 어디 있어? 라고 하셨겠죠? 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원래 여기 피혈자가 해를 나타내는 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를 어떻게 잘못 봤다? 이렇게 금을망자로 잘못 봤어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눈목자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얘를 어떻게 봤어요? 이 금을망자를 이렇게 피혈자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피혈자가 됐습니다. 하여 이 해 아래에 많은 무리가 지어서 일을 하는 모습. 그것이 무리다에서 무리중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요.
그 다음에 여기 피열자가 들어가도 이 무리에 또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죠. 얘는 혈통이겠죠. 피니까 혈통이 되겠습니다. 혈통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시지요. 아까 제가 이 해 아래 많은 종이 일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이 종의 무리가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그 민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해서 이 중자와 관련해서는요. 민중이 있겠고 대중이 있겠고 또 관중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이 법하고 관련된 법칙 칙자가 되겠는데요. 얘가 이제 비읍입니다. 비읍. 이 조개패와 이 칼을 나타내는 선칼도방이 되겠죠. 이 조개패는 재물을 의미하죠. 재물. 얘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 재물을 칼처럼 확실하게 자르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눈다.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재물을 칼처럼 나눈다 라는 뜻에서 얘가 법칙 칙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이 많은 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그 형제들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또 이 원수처럼 되는 사례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는데요. 재물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법이라는 거 외에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금방 이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 곧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문장을 배우실 때 이 곧, 즉, 이 곧이라고 할 때는 곧즉이라고 합니다. 예, 곧즉자 차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이 칙자와 관련해서는요, 법칙이, 여기 이제 법이 있으니까 법칙이 있겠고,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반칙이라고 합니다. 법칙과 반칙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법에 대해서 순간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한테 한 글자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법규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아비 부자에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아비 부자에 볼견자. 우리는 이것을 법규라고 합니다. 이 원래 뜻은 이 훌륭한 사람이 사물을 보면 옳게 판단을 하고 옳게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절을 볼 때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자를 원래 뜻도 이렇게 그 뜻만 갖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한자에 발을 푹 담그고 있진 않잖아요. 해서 한자를 기억하고 또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지압이잖아요. 그래서 지압이, 즉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압이나 아버지가 보는 것은, 얘가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요. 지압이나 아버지가 보는 것은 뭐다? 법이다 해서 법규. 우리 지금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때를 생각해 봐요. 이 아버지의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이 법하고 틀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됐잖아요. 해서 지압이 아버지가 보는 것은 바로 법이다 해서 법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했더니 아주 머릿속에 쫙 박혔습니다. 돌처럼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쉽게 알려드리는데요. 또 이제 혹자는 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은혜 해자가 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죠. 사랑, 자애를 뜻합니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이 마음 심자에 요 위에 자를 우리는 오로지 전자의 결합이에요. 이렇게 오로지 전자. 이 오로지 전자는요, 각골문에 보면 그 누에고치나 목화에서 우리 실을 뽑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칭칭 감아두는 그런 도구를 의미했고요. 또 얘는 물레를 뜻합니다. 이렇게 쓰나요? 물레? 이 있잖아요. 이런 물레가 되겠습니다. 이 물레가 한쪽으로 잘 돌 수 있도록 이 손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오로지 한쪽으로만 물레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로지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이제 나올 때 제가 꼬리 잘린 수레거 또는 수레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레차 있죠? 수레거나 수레차. 여기에서 이 꼬리가 이렇게 잘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잘려서 이렇게 됐겠지요. 네, 하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잘린 수레거에다가 마디천자. 네, 이렇게 꼬리 잘린 수레거, 수레차 기억을 하시면 사실 아주 기억이 잘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만의 그 노하우나 비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한자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막 본래 뜻만 막 이렇게 파고들면 정말 힘들고 금방 지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걸 어떻게 쉽게 기억을 하면요. 물레다, 실을 감는 도구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엔 수레바퀴였겠죠.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었겠죠. 지금은 승용차에 바퀴로 봐도 좋겠습니다. 이 바퀴가 한쪽으로만 막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허나 옛날에 이제 수레였으니까 이 수레를 손으로 한쪽으로 오로지 막 돌리는 거야. 우리 돌리다 보면 계속 한쪽으로만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하여 이 수레바퀴를 손으로 오로지 한쪽으로만 돌린다. 오로지 전. 네, 재밌게 합시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혼인할 혼자가 되겠습니다. 혼인하다, 즉 결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자를 살펴보면요. 여자, 여자에 우리는 우측에 있는 것을 저물혼 또는 어두울 혼이라고 합니다. 저물혼 또는 어두울 혼. 옛날 고대에는요. 이 혼인식을 언제 했다? 네, 해가 넘어간 저녁, 어두울 때 혼인식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요. 저는 저희 어머님 한갑 때 늦은 밤에 약혼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인할 혼자를 보면 제가 늦은 밤에 약혼식을 한 그런 기억이, 추억이 생각이 나요. 이제 요쪽 것을 우리는 저물다 또는 어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자는 원래 이 해일자에 이렇게 낮을 저자의 결합이에요. 이 낮을 저자 또는 이제 근본저라고 하죠. 여기서 해가 낮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문 거죠. 그래서 저물혼. 저문 거는 어두워졌으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어두울 혼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일자가 날아갔습니다. 요거 잘 챙기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그 낮을 저 또는 밑저로 착각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 포인트입니다. 별 챙기시고 해서 여자, 즉 색시를 맞이할 때는 해가 넘어간 저녁에 색시를 맞이해서 혼인을 한다 라는 뜻에서 혼인할 혼자가 되겠습니다. 이 혼자와 관련해서는 결혼, 또 금방 결혼한 부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혼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결혼과 신혼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 다 꿈을 갖고 있죠? 네, 꿈은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꿈을 향해서 열심히 화이팅 하고요. 이 더운 무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곧 이제 또 더위 장마가 또 올 거예요. 장마에 피해 없도록 미리 다 이곳저곳 다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선물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 알람,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가 사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웃에 또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제가 끝말이 너무 길었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